안녕하세요. 아이누 성형외과 오주현 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중 축소 얘기가 나올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중 축소 수술을 하면은 "코 모양이 변형되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 모양이 변형되는 것 때문에 인중 축소하는 건 너무 두렵다." 혹은 "코 수술 저 이미 했는데 인중 축소했다가 지금 코가 마음에 드는데 인중 때문에 그 모양이 틀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가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코가 어떻게 변하나 보다.'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냐.'라는 걸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한 3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콧볼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코 가운데 기둥이 비주가 뭐 내려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뭐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콧구멍 바닥." 우리가 코턱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콧구멍 바닥 쪽이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보자면 그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콧볼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대체적으로는 '코 평수가 넓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초창기 때 인중 축소 수술을 하는 그 디자인들이 대체로 콧망울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절개선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끝나는 지점이 거의 콧망울의 바깥쪽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 외측 이 인중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콧망울이 굉장히 이미 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절개선의 디자인들이 대체로 좀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폭을 너무 콧망울 바깥쪽까지 올라가도록 디자인하지 않고 코 밑에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리고 그림자가 끝나는 지점까지의 디자인만 하고 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좁혀서 디자인을 하면서 외측이나 입꼬리 쪽은 실질적으로 입술에다가 절개선을 내야지만 된다라고 따로 분리해서 수술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콧볼이 넓어지는 문제는 디자인을 조정하면서 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콧망울 쪽에 있는 뭐 피부를 예를 들어서 3mm를 줄인다고 했을 때 입꼬리나 입가 쪽이 3mm가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길이가 긴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3cm 정도 되거든요. 3cm 되는 그 길이 동안에 그 텐션이 없어져요. 그 장력의 팽팽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입꼬리나 바깥쪽을 올리지 못하는, 하지만 절개선은 바깥쪽까지 가서 흉터를 눈에 띄는 흉터를 남기게 되는 그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선은 너무 멀리 바깥쪽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비주의 문제죠. 비주가 너무 내려가지 않을까. 우리가 인중 축소를 하게 되면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5mm에서 8-9mm 정도를 축소하게 되는데, 그 피부가 없어진 만큼을 끌어올리니 그 올리는 그 힘 때문에 비주가 뚝 끌려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막 고정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주라고 하는 거에는 이 뿌리에 이 뼈도 있어요. 연골도 물론 있고 비중격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뼈나 이제 연골을 감싸고 있는 질긴 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고정을 하는 작업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비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앵커링을 해 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안전벨트를 하나 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비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콧구멍 바닥에 대한 이야기죠. 콧구멍 바닥은 코밑살, 코떡살이 있는 곳이고, 거기를 너무 간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떡살 진짜 내려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코떡살이나 코밑살에 있는 조직들을 충분히 보존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무게가 실리지 않도록 하는 아주 디테일한 테크닉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그 코떡살이나 코밑살이 내려가지 않도록 의식을 하면서 수술자가 굉장히 그걸 섬세하게 다루게 되면 마찬가지로 코턱살 부위도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콧망울, 그리고 비주, 그리고 밑바닥 모두 다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섬세한 술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동원한다면 결론적으로 코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코 수술을 하신 분들은 코 수술을 한 이 지금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인중 축소해서 괜히 바뀌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 수술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코끝 성형을 항상 하기 때문에 코 안쪽에 든든한 지지대들이 있어요. 그거를 비중격으로 마련을 했든 귀연골로 마련을 했든 혹은 늑연골로 마련을 했든 뭔가 든든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코보다 이미 든든하게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주가 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 수술하신 분들은 더더욱 코 변형이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중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 코 모양의 변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우려에 대한 답을 좀 더 상세하게 대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 변형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인중축소할 때 이런저런 고민이나 걱정이 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하나하나 그걸 영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꼭 챙겨서 살짝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